두바이 오픈 7라운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300대 초반의 선수를 만났고요. 오랜만에 E4로 시작합니다. 아마 E4를 되게 오랜만에 써서 상대방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네요. 상대방은 시실리안으로 대응을 하고요. 나이뎁3, D6. 상대는 나이도프 유저였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비한 게 있었어요. 바로 세 번째 수 비숍 C4입니다. 굉장히 드문 수인데요. 그런데 저는 이 라인을 예전에 공부하면서 꽤나 쓸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쓸 기회를 찾고 있다가 이번 경기가 적합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경기에 들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수는 리차드 라포트랑 레본 아로니안이 꽤나 좋아하는 수이기도 합니다. 흑은 정석적으로 나이뎁6로 대응을 하고요. D3로 폰을 지킵니다. 이 라인의 핵심은 백이 뭔가 직접적으로 빠르게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닌 약간 이탈리안 게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천천히 전개를 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C3, 비숍 B3, 캐슬, 나이트 B2, 룩 E1, 나이트 F1, 나이트 G3. 이탈리안 게임이나 루이 로페즈와 좀 유사한 점이 있죠. 이런 식으로 천천히 전개를 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준비를 마치고 나서 D4 전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실전에서까지 쓰게 됐어요. 여기서 흑이 할 수 있는 셋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상대는 E6를 선택했고요. 아주 좋은 셋업이죠. 캐슬, 비숍 E7, 비숍 B3로 혹시 모를 상대의 D5 공격 같은 거에 미리 피해놓고요. 캐슬링, C3 다 아까 말한 대로죠. 나이트 C6, 룩 E1. 룩 E1으로 이제 저는 E4 폰을 룩으로 지켜놓음으로써 상대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 다음 수 D4 칠 거야? 라고 이제 위협 아닌 위협을 하는 거죠. 실제로 D4를 민다고 뭐 흑이 엄청나게 문제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만 그래도 상대한테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얘 진짜 D4 치려나 보다. 그래서 상대가 실제로 여기서 무려 20분이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숍 D7을 하는데 20분을 써요. 여기에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흑도 할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웬만한 모든 옵션이 할 수는 있는 옵션이에요. 심지어 E5를 둠으로써 D4를 조금 더 견제하는 수도 조금 이상해 보이지만 가능은 하고요. B5 같은 것도 좋은 수예요. 그냥 퀸사이드 밀고 비숍 B7으로 전개하겠다. 아니면 심지어 D5도 가능합니다. E5를 유도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F6로 싸우겠다. 이렇게 싸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흑이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 가운데 상대는 비숍 D7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저는 재빠르게 나이트 D2를 뒀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저는 D4를 친다는 옵션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D4를 칠 수는 있는데 상대가 20분을 왜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D4 치면 어떡하지를 걱정하느라 20분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D4를 당연히 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흑이 D5를 밀고요. E5, 나이트 D4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 포지션도 백이 충분히 괜찮은 포지션이에요. 하지만 저는 상대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상대가 좀 이렇게 고민의 순간마다 시간을 많이 쓰는 스타일이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일단은 게임을 조금 더 기물들 재전개에 힘을 쏟기로 했어요. 그러면 상대가 생각할 거리가 더 늘어나죠. 나이트 B2. 그래서 일단 나이트를 F1으로 보내기로 생각합니다. F1 G3. 상대는 B5로 퀸사이드 전진을 했고요. 나이트 F1, 퀸 C7, 나이트 G3 이렇게 하니까 룩 A8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퀸과 룩을 C8에 중첩하는 거는 완전히 D4를 예방하는 의도의 수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백이 D4를 민다면요. 흑은 교환한 다음에 나이트를 A5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 비숍을 노리죠. 비숍이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 나이트와 교환이 확정적이고요. 그리고 흑이 이제 C8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흑의 방금 수인 퀸 C7과 룩 A8은 전적으로 백의 D4에 대한 예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D4를 밀지 않고 H3를 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면서 유용한 수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비숍을 E3로 전개할 때 나이트 G4도 막아주고요. 혹시 모를 나중에 백랭크에서도 빠져나가주죠. 그래서 그냥 할만한 기다리는 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역시나 상대방은 이렇게 좀 닫혀있는 포지션이 익숙하지 않은 것인지 한 수 한 수 생각을 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꽤나 시간 면에서 유리한 상황을 가질 수 있었다. 여기서 상대는 결국 룩 F D8을 했고요. 저는 A5 같은 수를 예상했어요. 이왕 여기 B5까지 민 거 A5까지 미는 것도 충분히 논리적인 수죠. 룩 F D8을 놓고 이거는 뭐 그냥 룩을 뭐 좋은 위치로 옮기는 것 같지만 전 좀 이상하다 느낀 게, 왜냐면 D8에 있어도 특별히 노리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자 이제 상대가 노리는 게 조금 보였는데요. 제가 해석한 상대의 이수는 나이트 E5를 노리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 백이 가만히 있으면은 흑이 나이트 E5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이트를 교환하면은 D takes E5를 해서 이제 이 룩이 의미를 찾게 되죠. 이 백의 약한 D3 폰을 이제 공략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흑이 나이트 교환 신청을 했을 때 나이트를 교환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이트를 H2 같은 데로 빼고 싶어요. 왜냐면 그러면 나이트를 교환하지 않을 뿐더러 이제 F4 같은 수로 이 나이트를 쫓아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나이트 H2를 할 때 흑이 C4를 둔다는 거예요. C4를 둬서 D3 폰과 C4 폰의 교환을 강제시키면은 흑이 굉장히 편한 포지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한 예방책으로 저는 비숍 C2를 먼저 뒀습니다. 이러면은 흑이 나이트 A5를 와도 나이트 H2로 갈 수 있고요. 흑이 C4를 민다면은 D4로 이제 비숍이 공격받지 않기 때문에 D4를 안전하게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숍 C2를 뒀고요. 상대는 또 여기서 생각을 좀 하더니 B4를 둡니다. 논리적이죠? 뭐 흑이 뚫을 때가 킹사이드, 퀸사이드밖에 없죠. 지금 폰들이 전진돼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저는 꽤나 빨리 뒀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이 게임에서 꽤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이제 흑이 퀸사이드에서 먼저 공격을 시작했고 저는 그거에 대응하면서 이 비숍의 전개도 생각을 해야 되죠. 결국에 저는 비숍 G5를 선택했는데요. 의도는 상대 H6를 저는 유도를 하고 싶었어요. 이걸 유도한 다음에 비숍이 D2로 빠지면 혹시나 나중에 H6 폰 때문에 오히려 흑의 킹이 오히려 조금 더 약해지는 거를 저는 노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비숍 G5라는 수 자체가 상대방한테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유도하는 수, H6를 밀어도 될까라고 의심하게 되거든요, 이러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대를 좀 더 고민에 빠뜨리게 하는 수라고 생각해서 뒀고요. 여기서 상대는 BX6로 폰을 교환하고 그 다음에 룩을 B8으로 왔습니다. 룩이 이제 오픈 파일로 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룩 B8 수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게 그 전까지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흑이 백의 D4 전진을 잘 막고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도 이제 D4 같은 걸 치면은 흑이 잡고 나이트가 B4로 오는 게 꽤 강력하거든요. 근데 룩이 이제 B8으로 오면서 그 C8 압박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D4를 밀 수 있겠다. 상대방 C8 압박이 사라졌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D4를 밀었습니다. 네, 이제 백이 조금 원하는 상황에서 D4를 미는데 성공해서 저는 나름 포지션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상대는 CX 교환을 하고요. H6로 비숍을 쫓아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는 또 다시 이제 이 경기에서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비숍이 어디로 빠지냐? 세 군데가 있죠. F4, E3, D2 셋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특별히 막 컴퓨터도 어떤 한 수가 다른 수에 비해 특별히 낫다라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취향이나 좀 계획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수는 비숍 F4입니다. 일단 이 시점에서 상대방이 이미 20여 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굉장히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저는 포지션에 대한 변화를 언젠간 주게 될 텐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E5 브레이크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숍이 F4로 오면 E5 브레이크를 나중에 도와줄 수 있죠. 그러면 포지션이 굉장히 변화가 생길 텐데 그 변화가 저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특히 상대방이 시간이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점을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이 상황에서 비숍을 E3나 D2로 옮기는 것도 전혀 나쁜 수가 아닙니다. 전혀 나쁜 수가 아니지만 뭔가 조금 계획이 불확실하다고 봤어요. 저는 비숍이 E3나 D2로 온 다음에 그 다음 백의 계획이 딱히 보이지 않았어요. 비숍 F4로 오면
저는 사실 상대방의 대응수도 예상은 했어요. 상대방이 이걸 둘 것 같더라고요. 나이트 B4로 비숍을 공격하고요. 비숍이 B3로 이제 피하면은 비숍이 B5로 오면서 이제 약한 D3 지점을 노립니다. 다음 지금이 흑이 차례라면은 나이트가 D3로 오면서 포크를 걸 수 있겠죠. 상대가 이제 이 비숍 B5 수를 꽤나 자신 있는 모션으로 뒀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좀 자신 있어 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비숍 B5보다 그냥 룩을 C8으로 오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었다고 엔진은 말합니다. 아무튼 이 시점에서 이제 이 경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제가 비숍 F4로 온 이유가 이거였죠. E5 브레이크를 밀기 위해서요. 제가 E5 브레이크가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자, 이 폰과 이 폰이 교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백의 나이트가 이제 E5로 올 수 있어요. 백의 나이트가 E5로 올 수 있으면 F7을 노릴 수 있죠. 그리고 백의 밝은 칸 비숍도 E6, F7 지점을 노릴 수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백의 되게 여러가지 기물들이 흑의 킹에 공격하는데 가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흑 킹에 대한 주도권이 꽤 셌을 거라고 봤습니다. 특히 흑이 아까 룩 FD8을 줬죠. 그래서 이 룩이 킹사이드 방어를 못하죠. 거기에 더해서 흑의 퀸사이드 피스들 비숍 B5, 나이트 B4 이게 흑의 퀸사이드 주도권은 도움이 되지만 킹을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죠. 이런 면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시점에서 상대방의 킹에 대한 공격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게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E5 전진을 했고요. 제가 당연히 예상한 수는 상대가 나이트를 D5로 오는 거였어요. 이게 저는 당연히 맞는 수로 보였고, 이러면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잡으면 이제 고립된 폰이 되죠. 백이 고립된 폰을 가진 구조로 전환이 되는데, 이때 나이트가 E5로 오고요. 이 나이트를 먼저 오는 이유는, 지금 예를 들어 나이트 E4로 오면은 상대방이 퀸을 F4로 와서 퀸이 굉장히 활동적인 위치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나이트를 E5로 먼저 오고,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이 비숍 세죠? 이 나이트 세죠? 이 퀸 이제 킹사이드로 건너갈 수 있죠? 이 나이트 이제 E4로 올 수 있죠. 이 나이트 E4로 올 수 있죠. 이래서 저는 백의 주도권이, 흑의 킹에 대한 주도권이 굉장히 강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엔진은 이 포지션이 완전히 동등하다고 합니다. 엔진 돌려보면 0.00이 뜨는데 그래도 이건 굉장히 복잡한 동등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포지션을 두는 거에 특별히 거리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나이트 D5가 당연히 맞는 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이 여기서 오래 고민하더니 결국 D takes E5를 뒀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상대방은 나이트 D5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래서 D takes E5를 한 건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바로 게임을 지는 수입니다. 엔진의 시점에서 보자면요. 왜냐하면은 비숍 takes E5를 한 다음에 지금 여기 이제 스큐어가 걸리니까 비숍으로 막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러면 비숍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백이 요 나이트를 때려볼 수가 있어요. 그럼 흑의 킹 앞폰 구조가 굉장히 무너지거든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상대방은 이렇게 킹 구조가 무너지더라도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백의 굉장히 강력한 수 나이트 H5가 옵니다. 바로 이 F6 폰을 공격하죠. 그래서 상대방은 밀고요. 이제 퀸이 D2로 옵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그렸던 대로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는 게 비숍, 나이트, 퀸, 룩 모두 다 직간접적으로 흑의 킹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킹을 공격하는 상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백은 H6 폰을 노리고 있죠. 그래서 상대방은 비숍 F8으로 어쩔 수 없이 방어를 합니다. 여기서 킹 H7을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하면 어떻게 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나이트 G5 체크하고 여기서 잡고 이제 여기 메이트 위협이라 이렇게 막으면은 이렇게 메이트가 있고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막으면은 이제 이렇게 메이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나이트를 안 잡고 킹이 G6로 오면요, 이제 여기를 그냥 나이트로 때려버리고 룩까지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메이트가 나올 수 있고요. 킹이 그냥 피하더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메이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상대도 어쩔 수 없이 비숍이 F8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비숍이 여기 있다가 여기 열로 오니까 여기 컨트롤이 안 되죠. 나이트가 하나 더 옵니다.
이제 이 나이트들 보세요. 이 백의 기물들이 상대 킹을 노리고 있고 방어 기물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당장 이 나이트가 F7 치는 위협이 생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그냥 허용을 하더라고요. 퀸 E7으로. 제 생각에는 킹 H7이 훨씬 나았어요. 물론 엔진은 이래도 백이 이긴다고 하는데 이때 퀸 F4 올 때 퀸 E7 오면은 이제는 실전과 같이 희생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은 엔진은 뭐 플러스 2, 플러스 3 백이 유리하다고는 하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러면은 그나마 흑이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퀸 E7을 뒀고요. 이제 제 직감은 외쳤습니다. 이 수는 될 수밖에 없다고요. Knight takes F7! 이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퀸 takes는 당연히 안 되죠. 킹 takes가 강제고 이제 Rook takes E6! 상대 퀸 희생이 이제 강제되고요. Bishop takes, Rook takes, King takes. 물론 백이 퀸 하나 잡기 위해서 물량을 꽤 많이 얻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흑의 킹이 완전히 노출됐다는 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 포지션이 백이 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룩이 원 체크 오고요. 어디로 피하든 맘에 들지 않죠. 열로 피하더라도 이제 퀸이 이런 식으로 오면서 퀸, 나이트, 룩이 이제 합작해서 여기 아주 텅텅 빈 킹을 공략하면은 백이 거의 승리에 가까운 포지션이고요. 상대는 결국 킹 F7 조금이라도 더 폰이 있는 곳으로 피했지만 이제 퀸 F4로 오고요. 여기를 공격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숍이 와서 방어를 하고요. 여기서 또 아주 좋은 퀸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퀸 E5로 오고요. 퀸 E5는 위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차례면은 이제 체크하고요. 체크하고요. 여기로 와서 퀸 H7을 막을 수 없죠. 이 위협이기 때문에 여기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룩 B6로 막고요. 이때 아주 좋은 수 퀸 H8으로 퀸 H7을 위협합니다. 여기로 오면 또 메이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흑룩이 오고요. 그래도 체크를 하고요. 룩이 맞고요. 비숍이 막든 룩이 막든 사실 똑같아요. 왜냐면 잡고 룩이 7으로 한 번 더 킹을 끌어오면서 비숍을 회수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퀸 대신 상대방이 룩, 비숍, 나이트가 있어서 할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미 끝난 경기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킹이 여기까지 온 다음에 일단 백이 폰이 너무 많고요. 흑의 킹이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흑이 이 기물들을 조화시킬 수 없어요. 결국에 퀸 대신 기물 여러 개 갖고 있는 쪽은 이 기물들을 조화롭게 쓸 수 있어야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물론 백이 어떤 수를 둬도 결정적으로 유리하지만 저는 가장 확실한 수순을 본 것 같아요. D5로 이 수의 의도는 상대방이 나이트 C6라도 못 오게 D5를 둬서 이제 이 나이트가 거의 이제 게임에 참여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의도고 이제 상대방이 비숍 C8을 뒀어요. 이 수를 저는 예상을 했어요. 이 수 두면 이 폰을 공격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한 이제 마지막 전술이 여기 체크를 하고요. 이거나 이거로 막을 수 없죠. 킹 E8 강제고요. D6로 체크메이트 위협이고요. 이제 이걸 막으려면은 비숍 D7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룩이 오면은 비숍이 죽고 나이트가 오면은 여기 포크가 있죠. 비숍이 오니까 퀸이 C4로 오면서 이제 상대방의 기권을 받아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트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퀸즈의 메이트를 노리기 때문에 나이트를 잃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저는 2연승을 거두게 됐고요. 굉장히 흡족스러운 경기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공격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네, 그러면 이제 8라운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